김태연은 부와 권력,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내의 병을 마주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10년 후, 한 인터뷰를 통해 그는 자신이 몰랐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연 그는 한때 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태연 기업, 김태연 엔터프라이즈즈의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은 서울, 솔에서 가장 비싼 건물인 롯데월드타워, 나티월드타워의 최상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연은 자신의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최근 인수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5세의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 권력, 그리고 상류사회의 부러움을 사는 아름다운 아내. 김태연 회장님, 부인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비서가 인터콤을 통해 알렸습니다. 김태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김서연은 예고 없이 그의 사무실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서연이 들어왔고 그녀의 명품 하이힐, 디자이너 하이힐즈, 이 대리석 바닥에 클릭 소리를 냈습니다. 결혼 5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의 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얘기해야 해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는 채 말했습니다. 김태연은 책상 앞 가죽 의자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성 갈라, 체러티 갤러 때문인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제가 암에 걸렸어요. 김서연, 이 말을 끊으며 그 말은 그들 사이에 무거운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김태연은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책상 가장자리를 꽉 잡았고 그의 손가락 관절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삼기 유방암이에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했지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들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해요. 김태연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 아래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병원,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측면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질병은 그가 협상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요. 김서연이 애원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회의가 있어요.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거래들이 있어요. 김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고 말하는데 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야? 김태연은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 이걸 고칠 수 없어. 서연아. 난 이걸 통제할 수 없어. 고쳐달라는 게 아니야. 내 옆에 있어 줘. 김서연은 일어서서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김태연은 뒤로 물러서며 그녀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취약함을 보는 것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을 확보해 줄게. 필요한 치료는 무엇이든 내가 다 지불할게. 그게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김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서워. 태연아. 내 남편이 필요해. 그러나 김태연은
은 이미 자신의 감정의 벽 뒤로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에게 의료 준비를 맡길게. 그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줄 거야. 김서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이 일에서 도망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회사를 운영해야 해. 김태연은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와 수천 개의 일자리가 나에게 달려있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어. 하지만 당신은 아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아내를 버릴 수 있잖아요. 김서연의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태연은 인터콤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수진 씨. 박준호 씨를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오후 회의는 모두 재조정해주세요. 긴급한 계약서, 컨트랙트 몇 개를 검토해야 합니다. 김서연은 거기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김태연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해. 그리고 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김서연은 핸드백을 잡았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박준호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이 비싼 양복을 입은 겁쟁이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어리석었어요. 그녀는 문으로 걸어갔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섰습니다. 병이 있든 건강하든 우리의 맹세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억나요? 김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상 위 서류에 몰두한 척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간신히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밤에 당신의 제국이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태연 씨. 제가 더 이상 그렇게 해줄 수 없으니까요. 그녀가 나간 뒤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는 김태연의 영혼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바로 가서 술을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따라 마시며 자신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는 머릿속 목소리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김태연은 일에 파묻혀 김서연의 가족과 친구들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보내 이혼 서류, 세퍼레이션 페이퍼즈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비서는 김서현의 물건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저택, 맨션 인 강남구, 솔에서 옮기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둘 다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그녀를 잃을 가능성에 직면하는 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김서연이 그날 더 중요한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의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나설 때 그녀는 자신의 진단의 무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로운 생명의 비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자랄 아이, 그 아이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날, 김태연은 그의 가족보다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김서연은 차가운 병원 대기실에 앉아 그녀의 손은 배 위에 보호하듯 놓여 있었습니다. 입덧이 더 심해졌지만 임신 때문인지 첫 번째 항암 치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선영 닥터. 그녀의 종양학자는 임신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서연은 김태연의
김태연의 버림으로 인해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최유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암과 싸우면서 동시에 아이를 낳을 수 있죠? 최유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내 곁에 있어. 의사는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임신 중 암 치료는 복잡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하고 치료를 조정하고 모든 것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했습니다. 센토스 씨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이제 센토스 씨예요. 김서현은 그녀의 본명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김태연 씨의 부인이 아니에요. 검진실에서 박선영 닥터는 김서현의 최근 검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기는 괜찮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김서현은 등을 꼿꼿이 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상관없어요. 이젠 둘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녀가 떠나온 저택, 맨션과는 전혀 다른 소박한 2베드룸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의 어파우트먼트 인 코초구, 솔에서 김서현은 비디오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그녀의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을 했어.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내 선택을 할 거야. 널 선택할 거야. 삶을 선택할 거야. 희망을 선택할 거야. 날들은 주로 바뀌었습니다. 김서현은 머리카락을 잃었지만 최유진은 그녀가 다채로운 머리 스카프를 고르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아침에 아팠지만 그녀의 고령의 이웃 박선자는 그녀에게 수제수프를 가져다주고 가장 힘든 날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언론은 그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몽테네그로의 아내, 홀로 암과 싸우다 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김태연의 홍보팀은 원만한 이혼과 사생활 존중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서현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어느 저녁, 김서현이 소파에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하이석이었습니다. 방금 알았어요. 김하이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겁쟁이 아들이 당신이 아팠다는 사실조차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김서현은 망설였습니다. 김하이석은 항상 그녀에게 친절했습니다. 더 있는데요. 김서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상대방의 침묵은 귀를 찢을 듯했습니다. 그러자 김하이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착한 아이야. 내 손주.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김서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도망갔을 때 그 권리를 잃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혜숙씨. 이 아기와 저는 남아있고 우리와 함께 싸울 사람들이 필요해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도망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녀의 배가 불러올수록 그녀의 결의도 커졌습니다. 암치료는 끔찍했지만 김서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에 대한 블로그를 시작하여
비슷한 싸움을 하는 다른 여성들과 소통했습니다. 어느 날, 치료 중에 그녀는 또 다른 버팀목이 된 젊은 간호사 정민지를 만났습니다. 정민지는 퇴근 후에도 남아 김서현, 이 부작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알아요. 무엇이 저를 놀라게 하는지. 정민지는 어느 저녁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최악의 날에도 말이에요. 김서현은 잘하는 배를 문질렀습니다. 포기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이 작은 아이는 삶의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태연 씨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어떻게? 떠남으로써 그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줬어요. 전 항상 그와 그의 돈, 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를 봐요. 암과 싸우고 아기를 준비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어요. 그의 도움 없이 하고 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서현의 암은 치료에 반응했지만 무서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기는 계속 자라며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지원 시스템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유진, 김혜수, 김하이석, 정민지, 박선자, 그리고 그녀의 삶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은 피보다 사랑으로 선택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의 김서현은 다시 한번 박선영 닥터의 사무실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최근 스캔 결과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종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녀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김서현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들이라고요? 네. 보고 싶으세요. 박선영 닥터는 초음파 화면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김서현은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을 거야, 얘야. 누군가의 시간이나 관심에 대해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도 없을 거야. 매일 내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있는 그대로. 그날 밤, 김서현은 비디오 일기에 또 다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건물과 돈으로 이루어진 제국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한 것을 만들고 있어. 사랑, 용기, 그리고 중요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삶. 그리고 언젠가 네가 그에 대해 물으면 난 진실을 말해줄 거야. 네가 그를 미워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 어려운 일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려는 거야. 그녀는 잠시 멈추고 아들이 방금 발길질한 배를 만졌습니다. 우린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 얘야.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거야. 김태연이 마지막으로 아내를 본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회사는 새 대륙에 사무실을 둔 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빌딩 펜트하우스인 솔즈 모스트 러그조리어스 빌딩, 스포츠카 컬렉션, 그리고 3번의 생애 동안에도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날 그의 사무실에서부터 그 안에서 자라온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성공적인 분기입니다. 그의 칼포인 박준호가 이사회 회의 중에 발표했습니다. 김태연 기업, 김태연 엔터프라이즈즈은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김태연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광택이 나는 회의 테이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55세의 그의 머리는 관자놀이에서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가의 주름은 더 이상 웃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밤과 그가 떨쳐낼 수 없는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듣고 있어요. 네오, 리오, 씨.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뭐? 네, 물론입니다. 분기별 보고서, 쿼터리 리포어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의 후 김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더 크고 더 높은 층에 있었고 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비서 강지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태연 회장님? 어머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김하이석이 들어왔고 언제나처럼 우아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김서현을 버린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김태연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뜻밖입니다. 이제 제 아들을 보려면 예약이 필요한가요? 김하이석은 그의 커피 제안을 거부하며 앉았습니다. 하지만 놀랄 일은 아니죠. 당신은 모든 사람을 완전히 밀어냈으니까요. 김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나를 질책하려고 온 거라면? 언제 마지막으로 사업 파트너가 아닌 진짜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김하이석 이 말을 끊었습니다. 돈을 더 버는 것 이외의 일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바빠요. 회사. 김하이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제가 보는 것은 뭐죠? 저는 내부에서 죽어가는 남자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물건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김태연은 술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내 선택을 했어. 그래요. 했죠. 잘못된 선택을요. 김하이석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잡지. 그리고 이제 당신의 선택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했는지 보세요. 그녀는 잡지를 그의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김태연의 심장은 표지를 보고 멈췄습니다. 김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나이 들었지만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그가 전에 본 적 없던 방식으로 그녀의 눈에 이르렀습니다.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극에서 승리로 김서현의 희망의 여정. 그녀는 다음 주 전국 방송에 출연할 거예요. 김하이석이 말했습니다. 암 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한 그녀의 재단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김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았어.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김하이석의 말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 탑에 숨어있는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해냈어요. 김태연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은 암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쓰고 재단을 설립하고 비슷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더 있어요. 김하이석
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인터뷰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있다고요. 김태연. 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혜숙, 김하이석은 일어섰습니다. 10년 동안 그녀의 부탁대로 조용히 있었지만 아마 당신이 도망쳤던 모든 것에 직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떠난 후 김태연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잡지에 있는 김서연의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름다웠지만 이제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힘,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평화. 그날 밤, 그의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김태연은 자신이 거의 허락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옛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날, 웨딩데이, 휴가, 베이케이션즈, 집에서 보낸 단순한 순간들. 모든 사진에서 김서연은 그를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았고 그는 그것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다른 사업 알림. 또 다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100만 벌어졌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방 너머로 던졌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김태연은 울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이 파괴한 사랑, 자신이 된 겁쟁이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마침내 진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의 모든 성공은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김태연은 모든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김서연의 인터뷰 카운트다운을 시청했습니다. 술을 따르는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쇼 진행자는 김서연을 소개했고 그녀는 우아함과 자신감으로 무대에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심플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우아한 회색 가닥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진행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태연은 클라라, 김서연의 미소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암을 이겨낸 이야기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김태연은 앞으로 기울어 잔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클라라가 계속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입니다. 김태현의 손에서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제 사랑스러운 아들은 이제 10살입니다.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그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싸운 이유이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회자가 김태연이 목소리로 낼 수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요? 아이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선택을 했습니다. 클라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떠나기로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찾을 기회 말입니다. 김태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진 유리가 살갗에 박히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10살이나 된 전혀 몰랐던 아들이 자신이 너무 비겁해서 아내의 병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그 아이는 자신 없이 자랐습니다. 화면에서 클라라는 자신의 재단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지만 김태연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만난 적 없는 아이의 모습, 놓친 생일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메시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다음 박준호가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도. 곧 그의 휴대전화는 소식이 퍼지면서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 김태현은 서울 시내 최고급 빌딩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깨진 유리와 깨진 꿈들에 둘러싸여 10년 전 자신의 선택의 진정한 대가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클라라의 텔레비전 인터뷰 다음 날 아침, 김태현 기업 본사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이 김태현 기업 본사 건물 밖에 진을 치고 억만장자의 비밀 아들에 대한 성명을 요구했습니다. 홍보팀은 밤새도록 피해를 통제하려고 애썼습니다.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박준호가 김태현의 사무실을 서성이며 주장했습니다.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이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컴퓨터에서 클라라의 인터뷰를 10번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다른 세부 사항에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그녀 목소리의 자랑스러움, 그를 언급할 때의 미묘한 고통 등의 말입니다. 당신은 듣고 있기는 한 겁니까? 박준호가 요구했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고요. 김태현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망하다고요? 난 10년 전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망쳤습니다. 회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어머니 김혜숙, 김하이석의 번호를 걸었습니다. 김혜숙, 김하이석은 첫 번째 신호에 응답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야 합니다. 김태현이 인사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김혜숙, 김하이석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리오, 그들의 삶에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알지만 그의 이름은 뭐죠? 어떻게 생겼죠? 그가? 김태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가 나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 아이 이름은 김유찬입니다. 김혜숙, 김하이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클라라가 김유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당신이 그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클라라는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이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김태현은 눈을 닦았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어머니는 알고 계셨군요.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셨군요. 그랬습니다. 클라라는 제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허락했지만 당신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 가족 중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말해주세요. 김태현이 애원했습니다. 김혜숙, 김하이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똑똑합니다. 리오, 당신만큼이나 똑똑해요. 과학과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눈과 클라라의 미소를 닮았습니다. 친절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요? 김태현은 펜을 집어 어머니가 공유한 모든 세부사항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후에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운전했습니다. 운전기사도, 경호원도 없이 말입니다. 그는 클라라가 설립한 암 환자 지원센터인 희망과 치유 재단 밖에 차를 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은 아름다웠지만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그의 회사 빌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그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온 암 환자들, 밝은 티셔츠를 입은 자원봉사자들, 의료 전문가들 말입니다. 그는 클라라의 모습을 엿보기를 바라며 몇 시간 동안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질녘에 그녀가 어린 소년과 함께 나왔습니다. 김태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멀리서도 그는 소년의 얼굴에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유찬은 나이에 비해 키가 컸고 아버지와 같은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학 관련 패치로 가득한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는 클라라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 알고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클라라는 김유찬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웃으며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실용적인 가족용 SUV에 타고 떠났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망가진 남자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현은 서재에 앉아 클라라에게 보낼 편지를 계속해서 작성하고 고쳤었습니다. 바닥에는 구겨진 편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클라라 씨, 제가 당신에게 연락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텅 빈 건물과 의미 없는 부로 제국을 건설했지만 당신은 실질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에 찬 삶과 제가 알 자격이 없는 아들을 말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버린 것을 마침내 이해했고 미안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합니다. 당신이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김태현, 리어나우도. 그는 다음날 택배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유찬을 위해 설립한 신탁기금에 대한 계약서와 함께 빈 수표도 동봉했습니다. 클라라에게 그 기금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주는 서류였습니다. 사흘 후, 택배는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편지, 수표, 서류 모두 개봉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클라라의 필체로 적힌 쪽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별표씨. 김태현은 오랫동안 반송된 물건들을 응시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것들을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클라라는 그의 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랑, 그의 지지, 그의 존재를 원했습니다. 그가 주기를 너무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편지와 돈에 대해 들었습니다. 김혜숙, 김하이석이 말했습니다. 아, 리오, 정말 그걸로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고쳐야 할지 알려주세요. 어머니? 10년 동안의 부재를 돈과 법률 문서로 고칠 수 없습니다. 김혜숙, 김하이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바로잡고 싶다면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0년 전 당신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요? 이것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김유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라는 그 아이가 자신처럼 상처받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태현은 창가로 걸어가 자신이 짓는 데 도움을 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건물들이 스카이라인을 수놓았습니다. 그의 성공의 기념비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정원이 있는 소박한 집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가 버린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준호, 탐프선. 다음 달 일정을 비워주세요. 그리고 좋은 치료사를 찾아주세요. 제 악마와 싸울 시간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살아남을 겁니다. 김태현이 말을 잘랐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유찬은 학교 도서관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과학 프로젝트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삭임은 어디서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그 김태현, 만터넥으로 아이야. 그 아버지가 엄청 부자래. 왜 전에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이지훈, 탐이 이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무시해. 너 뉴스에 나왔다고 질투하는 거야. 김유찬은 과학책을 덮었습니다. 싫어.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 이젠 모두 나를 다르게 봐. 지난 2주는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TV 인터뷰 이후로 기자들이 그들의 집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뒷문으로 그를 학교에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그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마치 그가 부서질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 김혜숙, 엘러노어이 그를 학교에서 데리러 왔을 때 김유찬, 루커스은 그녀가 불안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이스크림 어때?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그곳에 갈 수 있어. 김유찬, 루커스은 할머니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인가요? 김혜숙, 엘러노어은 차를 세우고 손자를 마주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야. 하지만 내가 원할 때만. 내 어머니는 완전히 내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단다. 김유찬, 루커스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 대해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의 꿈에서 아버지는 때로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떠나있던 슈퍼히어로였습니다. 다른 때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악당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김유찬, 루커스이 물었습니다. 전에는 왜 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김혜숙, 엘러노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손자야. 그가 너를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란다. 그가 알아내기 전에 떠났기 때문에 너에 대해 몰랐던 거야. 내 어머니를 떠난 건 끔찍한 실수였지만 너에 대해 몰랐던 거란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플 때 왜 어머니를 떠났어요? 그건 더 나빠요. 김유찬, 루커스은 참아왔던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아는 가장 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녀를 떠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어머니 김서연, 클레러은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유찬, 루커스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의 부탁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김유찬, 루커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의자 중 하나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는 핫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위한 그들의 특별한 음료였습니다. 제가 뭔가 물어봐도 돼요. 김유찬, 루커스이 말하며 그녀가 초콜릿을 저어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직도 아버지한테 화가 나요? 김서현, 클레러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복잡해. 자기야. 오랫동안 매우 화가 났었지.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는 건강해지고 너를 돌보는데 그 에너지가 필요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다치게 했잖아요. 그랬지. 김서연, 클레러는 김유찬, 루커스에게 미니 마시멜로가 들어간 그의 핫초콜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알아? 아버지가 떠난 것이 내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알게 해줬어. 그리고 너를 줬지.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야. 김유찬, 루커스은 핫초콜릿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TV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요? 김서연, 클레러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복잡해. 너처럼 과학에 능숙하고 사업에도 뛰어나. 매력적이고 관대할 수도 있지. 하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기도 해. 내가 아플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바보 같아요. 김유찬, 루커스이 선언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김서연, 클레러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그렇지 않아. 하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두려울 때 나쁜 선택을 하지. 제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요? 떨어질까봐 두려워서요? 비슷해. 그래. 네가 한 일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나? 김유찬, 루커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선생님께 고백하고 시험을 다시 치르고 한 달 동안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는 벌을 받았습니다. 글쎄, 내 아버지는 지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단지 훨씬 더 큰 실수이고 10년 동안의 결과가 있을 뿐이야. 김유찬, 루커스은 핫초콜릿을 심사숙고하며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지금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지도 몰라. 사람들은 정말로 원한다면 변할 수 있어. 제가 아버지를 만나야 할까요? 김유찬, 루커스은 주저했습니다. 김서연, 클레러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건 너에게 달렸어. 내 용감한 아들아. 준비가 안 됐다면 괜찮아. 만나고 싶다면 그 또한 괜찮아.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 엄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날 밤 김유찬, 루커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인 과학일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모든 발명품과 실험, 과학 경진대회를 위해 만들고 있는 태양열 정수기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새 페이지를 열고 아빠를 만날 이유와 아빠를 만나지 않을 이유 두 개의 열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열 아래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별표 그가 왜 떠났는지 알고 싶다. 별표 과학 프로젝트를 위해 가족 병력을 물어볼 수 있다. 별표 할머니는 그가 변했다고 말씀하셨다. 별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별표 내 발명품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두 번째 열 아래에 별표 엄마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별표 실망할 수도 있다. 별표 다시 떠날까봐. 별표 지금처럼 행복한데. 별표 지금처럼 살고 싶다. 어머니가 글을 확인하러 왔을 때 그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니 그녀가 침대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김유찬, 루커스은 그녀에게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김서현, 클레러은 목록을 읽고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너의 목록에 없는 게 하나 있어. 사랑. 무슨 뜻이에요? 때때로 마음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알지. 내 마음은 뭐라고 말해? 김유찬, 루커스은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그를 알고 싶어요. 이상해요? 전혀. 김서연, 클레러은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는 내 일부야. 그를 알고 싶어하는 건 당연해. 제가 그를 만날 때 거기에 있을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김유찬, 루커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용감해졌습니다. 그럼 시도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김서현, 클레러은 웃었습니다. 물론 있겠지. 적어볼래? 김유찬, 루커스은 일지를 잡고 새 페이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를 만나는 규칙. 1. 기자나 카메라 없이. 2. 엄마가 함께 있어야 함. 3. 이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함. 4. 내 사랑을 사려고 비싼 선물을 주면 안 돼. 5. 엄마를 다시 울리면 계약 무효. 김유찬, 루커스은 자신의 목록을 보고 더욱 통제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를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미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그는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달에 내 과학 경진대회에 와야 해요. 돈을 주려고가 아니라 그냥 보러 오는 거예요. 진짜 아빠처럼요? 클라라가 만남을 위해 선택한 작은 카페는 김태현이 보통 이용하는 고급 레스토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밝은 노란색 벽과 어울리지 않는 의자를 가진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30분 일찍 도착하여 커피를 주문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김혜숙, 엘러노어이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함께 있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김태현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가 날 미워하면 어쩌지? 그럴 수도 있지. 김혜숙, 엘러노어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클라라의 용서를 받는 것처럼 그의 신뢰를 얻어야 할 거야. 준비됐나요? 김태현이 대답하기도 전에 카페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클라라가 김유찬, 루커스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김태현은 너무 빨리 일어서면서 커피컵이 받침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유찬, 루커스은 가까이서 보니 더욱 그를 닮았습니다. 같은 검은 눈, 같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나사 티셔츠를 입고 과학 패치가 붙은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리어나우도 씨. 클라라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는 그녀의 어깨에 긴장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클라라 씨, 그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김유찬, 루커스를 보며 안녕. 김유찬, 루커스는 TV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김혜숙, 엘러노어은 미소를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클라라는 김유찬, 루커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네. 김유찬, 루커스는 배낭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엄마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했어요. 김유찬, 루커스를 보며 물론이죠.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김태현, 리어나우도
은 말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서현, 클레러, 과 김유찬, 루커스, 은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김서현, 클레러, 은 김유찬, 루커스, 을 위해 핫초콜릿을, 자신을 위해 차를 주문했습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그녀가 첫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김유찬, 루커스, 은 노트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엄마가 아플 때 왜 엄마를 떠나셨나요? 질문의 직설적인 어투가 김태연, 리어나우도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김서연, 클레러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의 시선을 흔들림 없이 받아쳤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세요. 그녀가 그를 상기시켰습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저를 필요로 했지만 저는 감당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모든 것을 제어하며 살아왔고 갑자기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생겼습니다. 용감하게 그녀를 지지하는 대신 도망쳤습니다. 바보 같네요. 김유찬, 루커스, 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찬아, 김서현, 클레러, 이 경고했지만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얘가 맞아. 바보 같았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지. 김유찬, 루커스, 은 노트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TV에서 저에 대해 알게 된 후에만 저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 있는 건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내가 던져버린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내가 놓친 세월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될 기회까지.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엄마를 찾지 않았잖아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경 쓰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그녀가 나 없이 더 잘 지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인정했습니다. 나는 일에 파묻혀 살았고 내가 느끼는 죄책감이 날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김유찬, 루커스, 은 핫초콜릿을 한 모금 마셨고 작은 콧수염이 남았는데 김서연, 클레러, 이 그것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김태연, 리어나우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놓쳤던 부모로서의 모든 작은 순간들. 과학 경진대회에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김유찬, 루커스, 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 김유찬, 루커스의 눈이 반짝이며 그는 또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림과 계산으로 가득 찬 노트였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정수기입니다. 보세요. 응결과 자외선을 이용해 오염된 물을 정화합니다. 엄마의 재단이 개발도상국의 병원들과 협력하기 시작한 후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디자인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스스로 생각해낸 거예요. 엄마가 연구를 조금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타미 아빠, 그분은 엔지니어인데 태양 전지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와주셨어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놓쳤던 모든 것에 대한 또 다른 상기. 다른 남자가 그가 자리에 없었던 동안 그의 아들을 과학 프로젝트로 도왔습니다. 질문이 더 있어요. 김유찬, 루커스, 이 첫 번째 노트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 조건을 알아야 할 거예요. 조건. 제 인생에 들어오는 조건이에요. 김유찬, 루커스. 은 당연하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경계선을 갖는 게 괜찮다고 하셨어요.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조건이 뭐죠? 김유찬, 루커스. 은 그의 목록을 읽었습니다. 기자는 안 돼요. 비싼 선물도 안 돼요. 항상 정직해야 해요. 엄마를 다시 울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는 망설이며 김서연, 클레러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그녀가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것도 말해줘. 다음 달에 제 과학 경진대회에 와야 해요. 돈을 기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러 오는 거예요. 마치 진짜 아빠처럼요.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과학 경진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야. 중요한 회의를 놓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요. 그게 필요하다면 내년까지 모든 회의를 취소할 거야. 김유찬, 루커스. 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이 회의를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김서연, 클레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김서연, 클레러. 이 그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어요. 김유찬, 루커스. 이 말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세요? 카페가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김혜수, 엘러노어. 은 커피 저어 멈췄습니다. 김서현, 클레러. 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김유찬, 루커스. 이 계속했습니다. 만약 나 때문에 여기에 온 거라면 그건 불공평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바보예요.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김서연, 클레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은빛을 더하고 눈가에 주름을 더했지만 그녀에게 그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함과 우아함을 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강하고 가장 놀라운 사람입니다. 나는 10년 전에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지금도 분명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찬아. 나는 그녀를 만난 이후로 매일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줄 만큼 용기가 없었을 때조차도 말이죠. 김서연, 클레러. 은 시선을 돌렸지만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기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엄마, 김유찬, 루커스. 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어요. 아빠가 이미 규칙을 어겼잖아요. 하지만 김서연, 클레러. 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때로는 자기야, 눈물이 슬픔 때문만은 아니란다. 김유찬, 루커스. 은 이것을 고려한 후 그의 책에 또 다른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당분간은 있어도 돼요. 하지만 보호관찰 중이에요. 보호관찰.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김유찬, 루커스. 이 설명했습니다. 형사 사법책에서 배웠어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김서현, 클레러. 조차도 말입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몇 주 동안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는 주 2회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두려움에 맞서고 과거의 선택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그는 늦게까지 일하지 않게 되었고 출장을 거절했으며 수요일 오후 휴가를 취한다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서연, 클레러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으로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김태연, 리어나우도는 김유찬, 루커스의 학교에 도착하여 다른 부모들의 미니밴과 SUV 사이에서 그의 값비싼 차 안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김유찬, 루커스를 과학 동아리로 데려다준 다음 김서연, 클레러, 이 일하는 재단으로 데려다주며 아들의 삶의 일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김서연, 클레러는 기부금 영수증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재단의 작은 작업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김태연, 리어나우도과 김유찬, 루커스, 이 정수기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셔츠에 마커, 잉크가 묻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태양 전지 각도를 조정하면 김유찬, 루커스, 이 설명했습니다. 효율을 최소 2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린 날은 어떻게 해요? 김태연, 리어나우도, 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백업 배터리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엄마가 재활용된 휴대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김서연, 클레러는 문간에서 그들을 바라보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그가 일이 어려워지면 도망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최유진, 머리여, 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 달라졌죠? 노력하고 있어요. 김서연, 클레러는 인정했습니다. 그냥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충분한지요? 김서연, 클레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 자세히 살펴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 김유찬, 루커스는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요일 세션 중 하나에서 김태연, 리어나우도에게 편안하게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모두의 놀라움에 김태연, 리어나우도는 평소 정장 대신 청바지와 캐주얼 셔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빠, 김유찬, 루커스, 이 외쳤다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김태연, 리어나우도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재빨리 눈을 깜빡였습니다. 거기서 행운을 빌게, 아들아. 김서연, 클레러는 몇 줄 뒤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면서 실제로 김태연, 리어나우도, 이 다른 부모들에게 리틀 리그 규칙을 배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잘못된 시간에 환호했고 노련한 야구 부모들을 웃게 만드는 순진한 질문을 했으며 한 번도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김유찬, 루커스의 팀은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는 초대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떠나려고 했지만 김유찬, 루커스, 이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올 수 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원한다면요? 하지만 파인애플 피자를 먹어야 해요. 전통이거든요. 파인애플 피자. 김태연, 리어나우도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고 김서연, 클레러는 스스로 놀라면서 웃었습니다.
아이들 음식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그녀는 자신도 놀라며 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김태연, 리어나우도은 플라스틱 부스에 뻣뻣하게 앉아 시끄러운 가족들 사이에서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유찬, 루커스,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설명하고 그의 팀 동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자 김서현, 클레러은 그가 편안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넥타이에 마리나라 소스가 묻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은 그의 실크 넥타이를 내려다보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었습니다. 대학 이후로 식당에서 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것을 놓치셨어요. 김서현, 클레러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진지하게 많은 것들을 말이죠. 알아요. 그는 김유찬, 루커스, 이 친구들과 야구 던지기를 시범 보이는 것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수요일, 김태연, 리어나우도은 평소처럼 학교에 도착했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운전기사가 나와 뒷문을 열었는데 평소의 고급 승용차가 아니라 실용적인 SUV가 있었습니다. 가족 차를 샀어요. 김서연, 클레러, 이 눈썹을 치켜 올리자 그는 설명했습니다. 수요일 오후를 위해서요. 다른 차는 과학 프로젝트와 야구 용품을 싣기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김서연, 클레러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그의 삶의 일부가 될 미래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연, 리어나우도과 김유찬, 루커스, 이 정숙이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김서현, 클레러은 김태연, 리어나우도, 캐포인 박준호, 탐프선의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습니다. 김서현 씨, 그는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서현, 클레러은 긴장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무슨 일인가요? 그분이 변했습니다. 이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익성 있는 거래를 거절하고 회사의 자선 사업을 재구성하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탐프선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자원을 당신의 재단에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인가요? 우리가 아는 김태연, 리어나우도이 아니에요. 그가? 글쎄요, 산만해졌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탐프선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주들은 10년 동안 김태연, 리어나우도의 완전한 헌신을 받았습니다. 김서연, 클레러, 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적어도 그만큼의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박준호, 탐프선가 떠난 후 김서연, 클레러은 김태연, 리어나우도과 김유찬, 루커스 이 여전히 작업실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유찬, 루커스은 거기에 있는 오래된 소파에서 잠들었고 그의 노트를 가슴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탐프선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은 긴장했습니다. 김서연, 클레러 씨,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 확신하시나요? 당신이 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중요하지 않은 것을 쫓아다니며 중요한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서연, 클레러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학경진대회가 다음 주에요. 거기에 있을 거예요. 앞줄에. 앞줄이 없어요? 학교 체육관이에요. 김태연, 리어나우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유찬이가 원하는 곳에 서 있을게요. 그리고 김서연, 클레러 씨. 그는 망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요. 우리 아들을 두 번째 기회를 믿는 사람으로 키워주셔서요. 김서연, 클레러은 그가 그의 재킷을 김유찬, 루커스 위에 부드럽게 덮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믿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둘 다 그래요. 마치 그들을 들은 듯 김유찬, 루커스은 잠결의 태양 전지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김태연, 리어나우도 이 아들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김서연, 클레러은 스스로에게 희망을 허락했습니다. 단지 조금만, 때때로 사람들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과학경진대회 아침은 밝고 맑았습니다. 김유찬, 루커스은 정수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에 너무 흥분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김서연, 클레러은 그가 정교하게 만든 장치와 발표판, 연구 노트를 차에 싣도록 도왔습니다. 예비 배터리를 챙겼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김유찬, 루커스은 10번째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올까요? 그의 목소리에 희망의 김서연, 클레러의 마음이 조여들었습니다. 약속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김태연, 리어나우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긴급 이사회 회의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갈게요. 김서연, 클레러의 배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첫 번째 진정한 시험이었고 그는 이미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체육관에서 김유찬, 루커스은 그의 프로젝트를 타미의 로봇 강아지와 정수연, 세러첸의 화산 사이에 설치했습니다. 그의 눈은 아버지를 찾아 입구를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올 거예요. 김혜숙, 엘러노어은 일찍 와서 준비를 도우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김서연, 클레러은 시어머니의 눈에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순회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유찬, 루커스은 그의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설명했고 정수기가 어떻게 필요한 지역사회에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재단의 파트너 병원의 실제 데이터를 포함했습니다. 여전히 김태연, 리어나우도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클레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의가 길어지고 있어요. 박준호, 탐프선 씨가 중요하다고 해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녀는 메시지를 김혜숙, 엘러노어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아. 하지만 김서연, 클레러이 대답하기도 전에 체육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준호, 탐프선 가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채로 뛰어들어왔고 김태연, 리어나우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갈 수 없어요. 박준호, 탐프선 가 말했습니다. 합병이 내가 하는 걸 지켜봐. 김태연, 리어나우도 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김유찬, 루커스,
발견하고 미소 지으며 박준호, 탐프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아들아. 내 발표를 놓쳤나? 김유찬, 루커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니요. 심사위원들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회의는요? 어떤 것들은 회의보다 더 중요해. 김태현, 리어나우도, 김유찬, 루커스의 과학경진대회 리본을 똑바로 해주었습니다. 이제 네가 만든 이 놀라운 발명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줘. 박준호, 탐프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태현, 리어나우도 씨,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합병은 수십억 달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 탐프선 씨, 김서연, 클레러 이 말을 끊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학교 과학 경진대회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깨끗한 물 솔루션에 대해 배우거나 떠나세요. 하지만 김태현, 리어나우도 씨에게 사업에 대해 괴롭히는 것은 그만두세요. 박준호, 탐프선는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 클레러의 표정에 무언가가 그를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회가 이걸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떠나기 전에 경고했습니다. 날 해고하도록 내버려둬. 김태현, 리어나우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서현, 클레러만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는 이미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한 번 잃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김유찬, 루커스의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의 발표를 시작했고 태양 전지 효율을 어떻게 향상시켰고 재활용 배터리를 어떻게 통합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김태현, 리어나우도는 분명한 자부심으로 그를 지켜보았고 수요일 워크숍에서 주의 깊게 들었음을 보여주는 지능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누가 도왔나요?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김유찬, 루커스는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가 여러 국가의 깨끗한 물 요구에 대한 연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전력 소비를 최적화하고 태양열 배열 각도를 계산하는 데 도와주셨어요.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불리는 것을 듣고 김태현, 리어나우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서연, 클레러는 자신의 눈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떠난 후 김태현, 리어나우도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비싼 선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 물건에서 찾은 거예요. 김유찬, 루커스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가 있었는데 스케치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대 김태현, 리어나우도의 첫 발명가 일기였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발명을 꿈꿨어. 김태현, 리어나우도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꿈을 잊고 이익만 생각하기 시작했지. 내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창조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일깨워 주었어. 김유찬, 루커스는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함께 발명을 해볼까? 정말 좋아요. 김서연, 클레러는 둘이서 낡은 노트를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이디어를 지적하며 여백의 새로운 메모를 적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김혜숙, 엘러노어이 따라왔습니다.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김서연, 클레러는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저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늘 꿈꿔왔던 모든 것이에요.
하지만 무서워요. 해숙 씨. 그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쩌죠? 유찬이가 다치면 어떡하죠? 유찬이를 봐요. 김혜숙, 엘러노어. 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자세히 봐요? 태연 씨가 3시간 동안 휴대폰을 무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죠? 이사회 회의에서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죠?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죠? 김서연, 클레러. 이 대답하기도 전에 체육관 앞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3등은 화산활동연구로 정수연, 세러첸,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김유찬, 루커스. 이는 양쪽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2등은 로봇 동방견으로 토마스 라이트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김유찬, 루커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인식, 인도적 지원, 혁신적인 공학을 결합한 프로젝트로 1등은 김유찬, 루커스 센토스, 학생입니다. 체육관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습니다. 김유찬, 루커스. 이는 위아래로 뛰어다니며 먼저 김서연, 클레러를, 그 다음 김태연, 리어나우도를, 그리고 둘을 동시에 껴안았습니다. 그 단체 포옹 속에서 김서연, 클레러은 마음속에 무언가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유찬, 루커스, 이 리본을 받을 때 부끄러움 없이 우는 김태연, 리어나우도를 보면서 돈이나 지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진정한 자부심으로 빛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동안 박준호, 탐프선, 가 다른 임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태연 씨, 이사회 회의가 1시간 후에 있습니다. 소직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김유찬, 루커스. 이 정수기를 조심스럽게 분해하는 것을 돕느라 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투표하라고 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축하 피자를 먹으러 갈 겁니다. 파인애플도 있겠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마침내 박준호, 탐프선에게 돌아섰습니다. 아니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김서연, 클레러에게서 떠나면서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막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사를 가져도 좋습니다. 저는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김서연, 클레러은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중요해요. 태연 씨. 수천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이것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사회에서 저를 소직에서 해임할 수는 있지만 제가 다수 주주이기 때문에 자선 사업부를 재편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의료 접근성에 특화된 특정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서연, 클레러은 그를 응시했습니다. 이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시간 낭비는 끝났다고 말했잖아요. 그는 김유찬, 루커스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피자 이야기나 해볼까요? 다음 날 아침 헤드라인은 극적이었습니다. 김태연, 만터넥으로 쪼릭 사태와 성만장자, 제3보다 가족 선택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김태연 기업, 만터넥으로 엔터프라이즈즈의 갑작스러운 지도부 변화에 대해 논쟁을 벌였지만 김태연, 리어나우도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자선재단 사업부 새 사무실에 있었고 상자와 계획 문서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정말 이 모든 것에 동의했어요. 김서현, 클레러, 이 그의 문간에 서서 물었습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그녀를 보고 놀라서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집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편성으로 인한 홍보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은 이익보다 더 많은 것을 걱정하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김서연, 클레러, 은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나 수정 데캔터는 없었습니다. 실용적인 가구와 깨끗한 물 접근이 필요한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로 이미 덮인 벽만 있었습니다. 유찬이의 프로젝트가 이 모든 것에 영감을 주었어요? 부분적으로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당신을 지켜보면서였습니다. 당신이 만든 재단, 당신이 변화시킨 삶. 그것은 제가 관리했던 모든 합병 및 인수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김서연, 클레러, 은 앉아서 신경질적으로 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오늘 3명의 다른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지 알고 싶어 하더군요. 김태연, 리어나우도의 심장이 뛰었지만 그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이죠.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해야 해요. 태연 씨. 그는 펜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구걸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만해요. 김서현, 클레러, 이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당신은 변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유찬이도 알아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이게 진짜예요? 정말 권력과 통제가 아닌 삶을 살 준비가 되었어요?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 그는 재단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서현, 클레러, 이 암 치료를 받는 편부모를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어제 박준호, 탐프선, 가 분기별 수익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숫자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유찬이가 과학경진대회에서 우승했을 때의 얼굴과 그 순간이 어떤 사업 거래보다 얼마나 더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김서연, 클레러에게 돌아섰습니다. 10년 전에 도망쳤던 남자와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남자는 돈으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쟁이였습니다. 이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서연, 클레러, 은 일어서서 창가에 있는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유찬이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무언가를 물어봤어요. 당신이 가끔 저녁 식사에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수요일만이 아니라요. 김태연, 리어나우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규칙과 경계가 필요해요. 뭐든지. 가족 시간에는 사업 전화 금지. 일이 어려워지면 도망가지 않기. 그리고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 가족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천천히 해요. 유찬이가 먼저예요. 항상. 김태연, 리어나우도, 이 동의했습니다.
유찬이의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더 이상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김유찬, 루커스, 이 여전히 학교 배낭을 메고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과학 수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는 김서연, 클레러를 보고 멈췄습니다. 아, 죄송해요. 엄마가 여기 계실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김서현, 클레러, 이 미소 지었습니다. 과학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김유찬, 루커스, 은 둘 사이를 바라보며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네, 우리, 김서연, 클레러, 은 김태연, 리어나우도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아빠와 저는 방금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유찬, 루커스, 은 배낭을 내려놓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의 프로젝트와 김태연, 리어나우도의 낡은 디자인이 모두 들어있는 노트입니다. 좋아요. 정수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아빠의 낡은 태양열 난방 디자인과 결합하면 추운 지역에서도 작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연, 리어나우도, 은 김유찬, 루커스, 을 위해 의자를 끌어왔습니다. 보여줘. 김서연, 클레러, 은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노트를 보며 서로의 말을 마무리하는 모습은 너무 자연스럽고 옳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술을 원하는 또 다른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추측하게 두세요. 진짜 이야기는 시어의 사태나 가족의 재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회, 권력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조용한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나중에 김서연, 클레러, 은 김태연, 리어나우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엌에서 중국집 배달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유찬, 루커스, 이 아버지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김태연, 리어나우도, 이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떨어뜨렸을 때 둘 다 웃는 것을 들으면서 김서현, 클레러, 은 마음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김유찬, 루커스, 이 그녀가 접시를 치우면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숙제를 도와줄 수 있어요? 아빠는 산업혁명에 대해 다 알잖아요. 역사 수업에서 배우고 있어요. 김서연, 클레러, 은 김태연, 리어나우도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 섞여있는 기쁨과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실수할까봐, 충분히 훌륭하지 못할까봐, 이 소중한 새로운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우리 모두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어때요? 학교 가는 날인데도요. 김유찬, 루커스, 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가끔, 김서현, 클레러, 이 김태연, 리어나우도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래된 규칙을 깨야 할 때가 있어요. 김태연, 리어나우도는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신중하게 만들어낸 일상을 바꿀 의향이 있다는 것, 그를 위해 그들의 삶의 공간을 만들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의 잿더미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부엌 테이블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김유찬, 루커스, 이 정수기 개선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김서연, 클레러,
은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김태현, 리어나우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다시 잡았고 그 간단한 행동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 현재에 머무르겠다는 것, 이 두 번째 기회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김태현 기업, 만터네그로 엔터프라이즈즈의 미래에 대해 추측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엌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기업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한순간씩 치유되는 가족의 조심스럽고 희망찬 시작입니다. 과학경진대회가 모든 것을 바꾼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희망과 치유재단, 호프앤드 힐링 파운데이션의 정원은 새로운 추가물, 김유찬, 루커스의 수상 경력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은 깨끗한 물 이니셔티브, 클린 오터 이니셔티브를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확장되고 개선된 그의 정수기 디자인은 세 대륙의 병원에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클레러은 연단에 서서 군중을 향해 연설했습니다. 이 재단을 시작했을 때 저는 사람들이 병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유는 여러 형태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줄에 김유찬, 루커스, 옆에 앉아있는 김태현, 리어나우도를 힐끗 보았습니다. 둘 다 같은 파란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김유찬, 루커스, 이 제안한 새로운 일요일 가족 전통입니다. 가끔, 김서현, 클레러은 계속했습니다. 치유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가끔은 기회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두려워할 때에도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년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말다툼과 조정, 의심의 순간과 다시 나타나는 오래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그것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가족 치료를 받고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날마다 신뢰를 쌓았습니다. 김태현, 리어나우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익 창출에 쏟았던 것과 같은 헌신으로 김태현 기업, 만터네그로 엔터프라이즈즈의 자선 사업부를 운영했지만 이제 그의 열정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가족 저녁 식사를 놓친 적이 없고 김유찬, 루커스의 필요보다 사업을 우선시한 적이 없으며 천천히 김서연, 클레러의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식전 후 정원에서 손님들이 어울리는 동안 김유찬, 루커스은 부모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더 이상 재단 지하실의 구석이 아니라 회사의 새로운 청소년 과학 지원 사업, 김태현 엔터프라이즈즈 유스 사이언스 서포트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제대로 된 실험실입니다. 작업대에는 과학경진대회에 원래 정수기인 익숙한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단 박물관, 파운데이션 뮤지엄에 넣으면 어떨까요? 김유찬, 루커스이 제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 말이죠. 김서연, 클레러은 장치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무엇이 시작된 곳이라고요? 모든 것, 김유찬, 루커스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온 것, 깨끗한 물 이니셔티브, 클린 오터 이니셔티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김태현, 리어나우도은 둘을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짜 가족이었어요. 제가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을 뿐이죠. 가족 이야기하면 김서현, 클레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김유찬, 루커스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유찬, 루커스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그리고 똑같이 충격을 받은 김태연, 리어나우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신, 김태연, 리어나우도은 문장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김서연, 클레러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여러분에게 알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형이 되는 거예요. 김유찬, 루커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괜찮다면요. 김서현, 클레러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유찬, 루커스은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농담이에요? 정말 멋져요. 과학과 야구에 대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는 갑자기 멈추고 김태연, 리어나우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죠. 그렇죠? 결코. 김태연, 리어나우도은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모든 것에 함께할 거예요. 모든 병원 방문, 모든 이정표, 모든 순간.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김서연, 클레러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모두 더 강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축하 행사가 끝난 후 그들은 김서연, 클레러의 뒷마당에 앉았습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 이 2달 전에 이사온 이후로 그들의 뒷마당이 되었습니다. 김유찬, 루커스은 노트북에서 아기에게 안전한 실험실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있었고, 김서연, 클레러과 김태연, 리어나우도은 현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서워요. 김서연, 클레러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겁나요. 김태연, 리어나우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럴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훌륭하지 못할까봐 두려울 뿐입니다. 김서연, 클레러은 그에게 기댔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울 때에도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모든 해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모두 지금 그러고 있죠.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그녀의 배에 얹었습니다. 이 아기는 김유찬, 루커스, 이 했던 것과는 다른 세상에 올 거예요. 처음부터 부모님 둘 다 있을 거예요.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놀라운 큰형에게서도요. 김유찬, 루커스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할머니 해숙, 엘러노어에게 말해도 될까요? 할머니가 너무 많이 울 거예요. 이미 해결했어요. 김서현, 클레러, 이 미소 지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식사에 올 거예요. 저녁 식사 이야기하면 김태연, 리어나우도 이 말했습니다. 제 차례로 요리하는 거 아니었어요? 김유찬, 루커스 이 신음했습니다. 아빠, 무례한 말은 아니지만 아기가 온 후에 아빠가 다시 요리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스파게티 사건 기억나요? 그들은 김태연, 리어나우도 이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만들려고 했던 재앙을 기억하며 모두 웃었습니다. 그는 부엌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던 남자에서 멀리 왔지만 여전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피자는 어때요? 김서연, 클레러 이 제안했습니다. 옛날 생각나게? 파인애플도, 김태연, 리어나우도 이 더 이상 그 아이디어에 끔찍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파인애플이죠. 김유찬, 루커스. 이 선언했습니다. 여전히 전통이에요. 나중에 그들이 부엌 테이블에 앉아 피자를 나눠 먹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동안 김서연, 클레러은 그녀의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 힘을 준 아들, 사랑을 되찾은 남자, 그리고 그녀의 안에 자라고 있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모든 걸음이 그들을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김태연, 리어나우도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한때 그랬던 사업가의 세련된 미소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찾은 남자의 진짜, 약간 삐뚤어진 미소였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는 물었습니다. 김서현, 클레러은 김유찬, 루커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행복하게 그들의 아기 실험실 디자인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연, 리어나우도에게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가장 힘든 길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정확히 인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은 어디죠?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다시 그녀의 배에 얹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기적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집.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집에 왔어요. 김유찬, 루커스. 이 그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모두. 밖에서는 해가 또 다른 날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클레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태어난 재단에서 말입니다. 안에서는 부서졌던 가족이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고쳐진 곳에서 더 강해졌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